자, 9번째 교육. 자, 교육도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별표 3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교육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그 교육 종류에서 누가 실시하는지, 그리고 교육 내용은 어느 정도 내용인지, 거기에 이제 시간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징이 뭔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다음 설명 중에서 교육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또는 옳은 것은 했을 때 특히 이제 우리 숫자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잘 점검해 놓으시면요. 어차피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거다. 그리고 실무 교육의 내용이 뭔지, 연수 교육의 내용이 뭔지 이게 다르니까 시험 문제는 그걸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낼 거다. 예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실무교육은 가장 먼저 중개하기 전에 먼저 사장님은 개설 등록하기 전에 먼저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무는 소속 공인주사는 근무하기 전에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교육이다? 실무교육. 대신에 중개보존 자격증 없는 중개보존을 받지 않습니다. 괜히 또 중개보존이 실무교육 받는다 X입니다. 중개보존은 직무교육 받아요. 명칭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실무교육의 내용은 먼저 법률 지식이죠. 우리 개론만 법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정말 다 법입니다. 세법도 공시법도 우리 공인사법도 민법도 다 법입니다. 공법도 법이고 여기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생전 안 하던 직업이니까 중개업이 먼저 뭐부터 법률부터 새로 합시다. 법률 지식. 첫 번째 법률 지식에 꼭 밑줄여 주시고요. 왜요? 좀 이따 보실 연수교육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는 법, 제도의 변경이었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두 번째는 중개 안 해보셨고요. 그리고 경영 안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개 경영 실무. 여기는 이제 연수교육의 내용에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업윤리. 자, 오시면 이제 손님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윤리적인 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도 서비스업이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개 예시해놓고 등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받을까요? 종목 좀 보셔야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등록 신청자. 누구요? 대표자가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원이 됐건 임원이 됐건 모두 받습니다. 자, 2번 꼭 주의하십시오. 사원은 받지 않는다. X입니다. 거기다가 3분의 1만 그거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 그쪽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지. 여기다가 실무교육을 3분의 1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이 소속 공인중개사도 뭐를 받습니까?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개인 또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직무교육 그래도 안 맞습니다. 사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 이제 성격에서 등록기준. 자, 등록 신청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는 게 분사무소는 설치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안 그러면 분사무소를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시권자가 누구라고요? 여기는 시도지사. 자, 등록관청도 아니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꼭 임자 누구요? 시도지사.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실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실무교육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시간을 정말 주의하시고요. 자, 먼저 28. 그리고 30일입니다. 자, 먼저 4일 동안 하루 오전 오후 8시간입니다. 총 다 해서. 그럼 얼마입니까? 4, 8에 32였습니다. 32. 근데 하루는 오후는 빼주겠다는 겁니다. 몇 시간 빼주겠다? 4시간 빼주겠다? 얼마입니까? 28시간. 예전에는 32에서 44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얼마라고요? 28시간에서 얼마? 32시간. 요 시간에 숫자를 바꿀 거니까요.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아마 그 아래 이제 업무를 뭐 할 수 있다? 맡길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연수교육 보실까요? 자,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으셨던 분이 얼마마다 2년마다 속에서 여기 정말 나올 정도로 2년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욕하지만은 일단은 교육은 받으십시오. 안 그러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아주 엄청납니다. 그리고 별표도 20, 30, 50, 100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내용 보실까요? 법 제도의 변경 꼭 밑줄여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법률 지식 그러면 X개입니다. 연수교육은 법률 지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자꾸 바뀌니까 2년마다 법이나 제도가 엄청 바뀌어요. 거기 때문에 연수교육은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똑같습니다. 자, 먼저 중개제도. 자, 그리고 경영의 실무. 중개업 안 해봤었고, 그리고 경영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 실무도 새로 배웁시다. 그 다음에 직업윤리 등. 자, 두 번째, 세 번째, 2번, 3번 똑같습니다. 그런데 법률 지식과 그리고 법 제도의 변경이 다릅니다. 거기를 꼭 주의하세요. 그입니다.
자, 실시권자 똑같고요.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똑같습니다. 받는 분도 처음에 실무교육 받았던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임원이나 사원들 이런 분들 받으세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필수적인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까지 얻어맞는 교육. 자, 그 정도로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시권자 갖고 그다음 이제 시간도 꼭 줘야 시간은 얼마 정도 되니까 여기는 이틀 계속 지금 2년 그리고 2개월 전까지 통보하고 또 그리고 뭐라고요? 여기는 이틀이면 8일 16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는 4시간 빼주겠다는 겁니다. 오전을 마시고 가십시오입니다. 4시간을 빼니까 12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이제 바꿉니다. 앞에서 보셨던 30이 아닙니다. 28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12에서 그리고 16시간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는 2개월 전에 통보하니까요. 여기도 통보는 2개월 전 한번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일주일 전이었지만 언제? 2개월 전. 한번 메모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2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하겠다. 자,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직무교육 보시니까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다고요? 여기는 중개보조원이 받습니다. 자격증 없는 분. 그래서 자격증 없는 분이 바로 받는 교육. 그리고 시간도 아주 짧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자, 3시간에서 4시간 정말 잠깐 졸다가 보면 여기는 교육이 바로 끝날 정도로 여기는 잠시만 받는 교육이 바로 이제 여기는 직무교육. 중개보조원이 자격증 없는 분이 받는 교육이 바로 이제 직무교육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냥 직업윤리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뭐 커피 타고 청소하고 인사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인사만 한다가 여기에 직업윤리입니다. 자, 그 정도 아주 간단하고요. 이렇게 간단하니까 3시간에서 4시간이지 이걸 뭐 하루 내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며칠 걸려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개보조원이 받고요. 여기도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받는다 X, 임원 사원이 받는다 X, 대표자는 더 엉뚱하고요. 그래서 누구만 자격증 없다는 중개보조 그리고 근무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 실시하나요? 시도지사 외에 누구도 있다고요? 등록관청도. 자, 등록관청 꼭 박스에 넣으시고요. 자, 등록관청까지도 실시할 수 있다. 여기는 3시간, 4시간 간단한 교육이니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도 뭐 할 수 있다? 실시를 할 수 있다. 거기 박스에 넣으시고요. 괜히 또 등록관청이 연수교육하면 안 되고요. 실무교육하면 안 됩니다. 뭐만? 직무교육만 나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시간은 3시간에서 몇 시간? 4시간. 아주 간단한 교육. 그게 바로 여기는 직무교육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으로 보시니까 이제 지침인데요. 자, 교육의 지침은 누가 장관이 마련해서 왜냐하면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이제 직무교육 막 지방마다 약간 다릅니다. 어디는 풍수지를 하는 시도도 있고 또 다른 데는 안 하는 데도 있고 막 난립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요 꼭 누가 장관이 잘못하면 가장 윗사람이 나서서 여기는 바로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 되겠다. 좀 맞춰야 되겠다. 균형유지라고 해서 좀 맞추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전국적인 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전국이니까 누가 나옵니까? 당연히 교통부 장관이 나오죠. 게임입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대상이라고 할 건 따로 없고요. 그다음 이제 성격은 여기는 반드시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없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누굽니까?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옆에다가 시도지사 등록관청 X 꼭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시간이 나오죠. 시간은 따로 없다. 자, 그다음 이제 여기는 업무 위탁 같은 것은 없다. 자,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부동산 바로 이제 거래 사고 예방이 있습니다. 거래 사고. 자, 뒤에다가 이제 거래 사고 예방 기원이시고요. 그 목적 내용이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자, 대신에 그 대상자도 모두 들어갑니다. 대상자 박스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원 사원 거기다가 중개보조원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시권자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등록관청 모두 들어갑니다. 세 사람을 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실시권자의 세 사람 그리고 받는 대상자도 모두 들어가니까요. 중개보조원까지 한 자리에 모이는 게 바로 뭐라고요? 여기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거래사고 예방은 전 국가도 나서야 되고요. 그리고 전 사무소도 받아야 합니다. 그 정도에서 전부였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차이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
만약에 받지 않았을 때 뭐가 안 됩니까? 등록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근무도 안 되고 아까 연수교육하고는 약간 다르다고합니다. 자, 두 번째 2번에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얼마라고요? 500만 원자의 과태료. 자, 별표까지도 꼭 주의하십시오. 별표 20, 30, 50, 100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 옆에 핵심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문제가 먼저 2번, 4번, 7번, 9번 이 정도를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2번 보실까요? 자, 먼저 실무교육은 맞는지 보실까요? 실무교육은 법 제도의 변경, 뭐가 자꾸 바뀌는데 2년 후에 받는 교육 아닐까요? 그리고 중개나 경영 실무 등을 내용을 한다. 앞에가 이상하죠. 자, 먼저 실무 교육에다가 법 제도의 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법률 지식 그랬죠. 거기는 법률 지식입니다. 여기에 법 제도의 변경은 연수 교육 그래야 맞습니다. 자, 몇 번? 2번 X 주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까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1년이라고 욕할까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몇 년? 3년도 아니죠. 몇 년? 2년마다. 그래서 여기는 4번은 또 틀린 얘기입니다. 자, 우리 7번 보시까 실무교육 지침은 시도지사가 마련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 지침 누가 마련합니까? 지침은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계입니다. 그리고 뭐 실무교육, 연수교육, 교육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교육의 지침은 누구라고요? 장관. 또 여기도 틀렸구나. 7번 X입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보실까요?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별표가 물론 100만 원도 있긴 하지만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연수교육은 10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자그마치 5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또 금액이 틀렸네. 그래서 여기도 X. 자, 이런 문장은 다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벌칙은 3학년 2반과 몇 학년 있습니까? 1학년 1반. 여기도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죠. 자, 먼저 3학년 2반은 몇 개? 5개. 그리고 1학년 1반은 몇 개가 됩니까? 1학년 1반은 여기도 11개. 해서 앞글자를 꼭 따졌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3학년 2반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뭐하면 투기를 하면은 뭐 한다고요?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 라고 몇 개입니까? 5개. 5개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로 2번에 1학년 1반이었었죠. 1학년 1반은 여기는 유사하게 사무소, 유사사무소 정비에다가 뭐 한다고요?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를 표시하기 위한 거다. 몇 개? 11개. 그 표시가 이제 표시광고 위반자 이렇게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벌 말고 이제 질서벌이 나오죠. 500짜리. 그리고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여러 가지로 이제 여기는 시험 문제 감으로 다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요. 점검을 꼭 내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유만 정리를 좀 잘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게 점검을 해도 되는데 사유만 꼼꼼하게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벌칙도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니까요.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행정형벌을 앞글자 이렇게 다 썼죠. 행정형벌도 한 문제가 나오고요. 형벌이면 징역이나 벌금입니다. 엄청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3년 이하 징역이나 얼마? 2천만 원 이하 벌금. 개수가 몇 개입니까? 5개. 항상 이렇게 앞글자를 꼭 따놓으셔야 됩니다.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대강 정리하시면 맞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먼저 금쟁이가 나왔었죠. 증서를 누구한테요? 직접. 그리고 누구한테였습니까? 직접 쌍방에게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왔습니다. 쌍방에게 뭐하면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투기나 탈세인데 그 투기를 하게 되면 뭐요? 무거운. 자, 이런 식으로 5개 무거운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앞글자 따왔습니다. 첫 번째가 증서를 중개하거나 증서에 매매를 어불었을 때 투기 조장하니까 여기도 3년 이하의 징역刑입니다. 두 번째 직접 거래 그리고 쌍방을 몽땅 다달이했을 때 별로 안 클 것 같은데 손이 입히니까 자그마치 얼마나고 3학년 2반. 그리고 탈세는 투기를 조장했을 때 그리고 전매 차익이 없어도 뭐에 해당된다고요? 거기도 3학년 2반에 해당. 금쟁이 해당. 그리고 이제 무등록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 얼마 남의 자격증 빌려 쓰시는 분 3학년 2반 포상금에서도 이 두 분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벌. 그다음 이제 최근 거짓에서 봤습니다. 거짓 그 밖에 불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자, 금쟁이 3개. 등록 관련된 거 2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 3학년 2반 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몇 학년 있습니까? 1년 이하 징역이나 이제 큽니다. 여기도 이제 1,000만 원 이하 벌금 몇 개? 딱 11개. 개수도 11개였습니다. 자, 1년짜리 그리고 얼마짜리?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당할 수 있는 거. 여기는 이제 유사 그랬었죠. 유사. 자, 유사 2글자 2개. 그 다음에 유사하게 사무소 3번, 4번, 5번 정도에서 항상 사무소 봤던 3개.
사무소 뭐에다가 정비에다가입니다. 정비에다가 뭐 하는 것은 양도하는 것은 양도가 이제 두 글자니까 자격증 등록증 두 개. 양도하는 것은 뭘요? 금쟁이 네 글자죠. 세 개가 빠졌으니까 총 7개에서 바로 금쟁이 네 글자 4개. 매매 알면 초과 판단 해서 금쟁이 4개 봤었고요. 그다음 이제 금쟁이를 뭐 한다? 표시한다. 금쟁이 표시다. 이렇게 앞부자 따보시면 몇 학년? 1학년이다. 일반적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사가 이제 공인중개사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데도 개업 공인중개사 유사한 사무소 명칭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사무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건데요. 우리 첫 번째는 소등에서 정상조에서 봤던 이중 소속과 이중 등록도 그 사무소 글자 들어가니까 1학년 1반학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642기에서 봤었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여기도 1학년 1반. 그리고 임은 바로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애는 얼마라고요?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은 정보 공개 위반했던 거래 정보 사업자입니다. 얼마라고요? 1학년 1반.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않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차별적으로 공개해서 여러 개업 공인중개사 혼란을 초래했을 때 제재가 1학년 1반이었습니다. 그리고 B가 비밀 준수에 위반했을 때,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국가에서는 벌하지 못한다. 그리고 양도가 자격증과 등록증 2개입니다. 그리고 금쟁이는 매매 알면 초과한다. 항상 시험 문제 매매요. 중개사물 매매를 어버렸을 때, 그리고 무등록이라는 건 뻔히 알면서도 중개거래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그리고 판단을 중개거래는 뭐를 판단을 거쳐놨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알면 초과 판단 했었던 금쟁이 시험 문제 자체가 여러 가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표시광고 위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바로 중개사물, 중개를 하기 위해서 중개사물에 표시 광고를 했을 때에는 문제를 삼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함부로 광고 내면은 누구는요? 일반인은 크게 문제가 됩니다.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게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형벌 말고요. 여기는 질서벌. 이 질서벌은 이제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과태료라고 해서 태만히 했다라고 해서 과태료. 여기는 돈만 내면 돼요. 큰 문제는 안 돼요. 먼저 첫 번째가 이제 500만 원짜리가 있었죠.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에 바로 뭐를요?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다. 500만 원 이하. 예, 과태료였습니다. 여기 이제 뭐를요? 공시를, 공시법도 있는데 공시를 뭐 하시는 건 확인하시는 것을 뭐 하시라고요? 운명시. 여기 이제 운명시가 좀 나와야 되고 운명시 하시면 합격하실 겁니다. 근데 연수교육이 너무 안 좋죠. 그 연수교육을 좀 뭐 좀 합시다. 개선 좀 합시다. 이렇게 앞글자 따면은 바로 500만 원짜리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시는 실적을 협회가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얼마 별표 300만 원짜리인데 왜냐면 3개월이니까 여기도 공시 안 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500만 원 이하의 여기서 과태료입니다. 왜 실적 공시 안 하냐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중요합니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근데 여기 이제 별표 400짜리가 설명만 안 했을 때, 근거 자료만 제시 안 했을 때, 만약에 둘 다 안 하면 별표가 얼마라고요? 500만 원. 여기는 꼭 별표까지 시험 문제 나올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이 이제 운영 규정의 승인이나 또는 운영 규정과 다르게 운영을 했을 때 감독명령에 위반했던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2명입니다. 누구? 거래정보 사업자. C는 뭐였고요? 시정명령 위반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연수교육 여기도 얼마라고요? 별표 나중에 이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암기하시겠지만 여기도 연수교육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여기는 별표까지도 꼭 주셔야 됩니다. 먼저 1개월 이내면 별표가 얼마고요? 20만 원이고 그리고 1개월 넘어가고 3월 이내면 3월 생활시라고 있습니다. 3 얼마? 30만 원이고 그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면 얼마고요? 그때는 별표가 50만 원, 2개 보태보세요. 5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30만 원만 잘 기준하게 되면 앞에 근처에 있었던 거 20, 둘을 보태보면 50만 원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6월을 뭐 하게 되면 초과를 하게 되면 별표가 얼마라고요? 연수교육은 100만 원. 100만 원을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 안에 하다 1개월까지 포함시켜서 1개월 안에만 받으면 여기는 별표가 20이다. 1개월 넘어갔고 한 2개월 정도 3개월까지 받으면 3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개월, 5개월, 6개월에서만 받으면 50만 원. 6개월 넘어가면 별표가 100만 원이다.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협회가 이제 개선 명령 내리니까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에는 별표가 여기도 이제 별표 자체가 나오겠지만 400이지만 아까 질서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여기 이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 이제 더 시험 문제감으로 100만 원 이하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할 거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 이제 몇 명만 보이게 반명만 그랬습니다. 반명 뭐 하게요? 보이게. 요 보이기가 꼭 생각나셔야 돼요. 보이게 뭐 하십시오? 보이게 휴업을 하면 괜찮고, 근데 그 휴업을 반명만 보이게 휴업 표시하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앞 글자 땄던 거. 먼저 첫 번째 반은 반납. 자격증, 등록증 2개 반납입니다. 7일 이내 반납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 50짜리 얻어맞는 명칭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보증 관련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게시 4개입니다. 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 이렇게 해서 4개를 게시하지 않았을 때 휴업은 이제 별표가 제일 싸다는 20만 원 휴업 그리고 폐업 그리고 재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광고 낼 때 표시 광고 위반했을 때에도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여기도 명칭 들어가니까 바로 명칭 별표 50 여기도 표시도 별표 50 그리고 반납해서 자격증 말고 등록증 걸어놓고 계속 영업하겠다. 그 소리니까 별표 50 때릴 거야. 이제 불칙에 규정된 기업공사가 뭐 했을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썼을 때 애도 뭐라고요? 별표 50이겠지만 거기도 100만 원짜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불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주사 오려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이렇게 아주 엉뚱한 유사명칭으로 크게 문제를 삼아야 될 건데 부동산 중개 그거 안 썼다고 과태료밖에 아니고 여기도 명칭하고 관련되니까 별표 50은 따지만 형벌 1학년 일반 정도 저 유사명칭으로 1학년 일반 정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봐주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요거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3학년 2반과 1학년 1반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학년 2반 먼저 나왔죠. 아까 이제 무거운 줄에 거짓 나왔네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옷을 봤었다. 최근 거짓 정량줄에서도 봤었다라고 이제 여기는 3학년 2반. 그다음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없다. 무거운 줄에 아까 무등록계입니다. 자, 중개업을 하신 분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도 얼마 3학년 2반 계입니다. 자, 무거운 게 나란히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4번, 5번은 금쟁이네요. 자, 먼저 중개은행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때렸을 때 손해피니까 상당히 크다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증서 등의 매매나 교환 등을 중개를 하거나 그리고 그 증서에 매매를 어불했을 때 투기 저장하니까 얼마? 3학년 2반. 그리고 탈세나 투기를 저장했을 때 뭐 없었을 때 전매 차익 없어도 금쟁에 해당된다. 라고 했었던 3학년 2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가로 2번에 1학년 1반은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별표 3개를 넣는 시간. 먼저 첫 번째는 자격증, 양도, 대여. 자격증은 성명이 나오니까요. 앞쪽에 성명을 사용하게 한 자. 거기도 똑같이 1학년 1반. 아니면 또 성명을 사용하신 분, 양수 받으신 분. 자, 이분도 1학년 1반에 같이 입학해요. 둘 싸잡아다가 청송교도소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도 얼마 유사. 첫 번째 유사 보셨네요. 여기도 1학년 1반 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나오죠. 사무소. 자, 이 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거나 그리고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이중 소속 그리고 이중 등록. 자, 정장줄에서 봤었던 소등이 나란히 나왔네요. 한 줄에. 여기도 1학년 일반 사무소 글자 들어가서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도 얼마다 1학년 일반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했을 때 애도 얼마나 1학년 일반이다. 자, 그입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또 여기도 유사가 나왔네요. 2번. 그리고 6번 유사. 첫 번째 보셨던 유사에 나오죠.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가장 마지막에 표시가 있을 건데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사업에 대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표시 광고를 했을 때
막 신문 등에다 벼룩시장 이런 데다가 내놨을 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여기도 1학년 일반. 여덟 번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보니까 등록증이 예권학입니다. 등록증에는 상호가 있으니까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뒤에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뒤에는 받은 사람이 나오겠죠.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대여를 받으신 분 얼마라고요? 1학년 일반 학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아까 정보 공개 잘못했던 정비할 때 정보 공개 위반했던 거래정보사업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의뢰하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얼마? 1학년 일반. 거기다 이제 열 번째 업무상 아까 정비에서 봤습니다. 업무상 비밀을 누설을 했을 때 가로 안에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국가도 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처벌 안 당해요. 나올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이제 금쟁이 아까 보셨던 매매 그리고 알면 그리고 초과 판단. 다음은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어불었을 때 그리고 무등록기업 공인중개사라는 건 뻔히 알면서도 중개거래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그다음 이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중개의뢰인의 거짓말에서 판단을 거쳤을 때 매매하면 초과 판단 얼마? 1학년 일반 급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질서벌은 시행령에 바로 이제 별표까지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별표 200이다, 300이다, 400이다, 500이다.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본 의시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업무정지였다가 과태료로 왔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던 누구? 개업공인중개사. 별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안 하면 400. 그리고 확인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도 안 하고 동시에 다 안 했을 때는 별표 500 다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표 500 거기다 400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운영 규정의 승인이나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않거나 또는 운영 규정과 다르게 운영했던 거래정보 사업자 정말 거래정보 사업자는 운명적으로 500을 받습니다. 별표 물론 400이고 웬만한 것들은 다 4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감독명령 나왔죠.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조사 등을 거부 방해 기피했을 때에는 얼마라고요? 또 보고하려니까 거짓 보고했을 때 요거 별표 200. 왜냐하면 두 명이니까입니다. 사업자하고 협회니까 별표 200이 딱 두 군데인데 바로 감독명령 위반했던 사업자와 공인중개사 협회였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별표 200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을 때, 근데 몇 개월 만에 3개월이죠. 별표 300만 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요 실적 공시 안 했던 누구? 공인중개사 협회 꼭 연결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암기하지 마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개선하십시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누구? 협회. 여기도 별표는 400 하다 200, 300, 500을 빼면 다 400이 계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왜 또 시정 안 하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냐? 누구? 협회. 뒤에 이제 임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을 요구했는데 그 해임을 하지 않은 이쁘다고 감싸고 있던 누구? 공인중개사 협회. 여기도 별표는 400이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또 보고 나왔죠. 자, 위에 있는 3번하고 좀 다르신 분. 여기는 협회. 감독명령 위반했던 누구? 협회. 몇 명? 2명. 2명이니까 별표 얼마더라? 200이더라. 그 두 개밖에 없더라고입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연수교육 나왔죠. 이제 구간 나왔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던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사. 그럼 때리면은 연수교육 누가 실시하니까 시도지사가 때리니까 바로 과태료 부과권자가 누구다? 시도지사다. 그것도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삼을 겁니다. 등록관청이라고 X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구간을 잘 보시니까 먼저 1개월 이내에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라고요? 20만 원. 그리고 1개월 넘어갔고요. 1개월 이상 그러지 말고 1개월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별표가 30으로 넘어갑니다. 20이 아니라. 그리고 3개월 이내에서 연수교육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저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으라는 겁니다. 일단은 20을 놓쳤어도 30만 원까지는 별표 어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3개월 넘어갔고요. 6개월 안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별표가 50.
20, 30 보태보세요. 50개입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넘어가면은 별표가 얼마다? 그나마 500원 아니고 100만 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이제 100만 원짜리가 나오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 우리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등록증을 개시하지 않았을 때 별표 얼마라고요? 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얼마고요? 여기는 개시니까 이제 별표는 개시는 30입니다. 근데 반납 안 했을 때는 얼마다? 별표 50. 아까 보이기에 개가 먼저 나왔습니다. 개시하지 않았을 때 등록증, 자격증, 그리고 여율표,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 하다 여율표하고 보증 관련 서류, 보증 관련 서류가 가장 생각 안 날 겁니다. 개시할 게 뭐냐 물어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성명 어떻게 표기하라고 했습니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서 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게을러서 얻어맞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바로 과태료. 별표 50. 하다 명칭 큽니다. 철거면역 떨어졌죠. 돼지뱅 했죠. 그리고 과태료 때렸죠. 계속 비대적입니다. 문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대사물의 불칙도 마찬가지고요.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를 위반을 했을 때 여기도 성명 그리고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이렇게 4개도 시험 문제가 하면 될 거고 그거 표시 안 했던 개업공개사 여기도 명칭이 들어갔죠. 별표 얼마다? 50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 시골 며칠 이내, 열흘 이내에 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별표는 30일이지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제일 싼 거 나오네요. 휴업, 그리고 폐업. 휴업에 재개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별표 얼마라고요? 20만 원.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싸다는 20만 원입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니까 이제 보증 관련 사항들인데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인터넷도 됩니다. 전자업무서로서 제공하면 되는데 제공하지 않았을 때 얘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얘도 별표는 대부분 다 30만 원이니까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얼마라고요? 별표 30만 원. 여기는 사유서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달아나니까 반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유 있습니다. 고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뭐 하지 않았을 때 반납하지 않았을 때 별표 얼마라고요? 50만 원. 상당히 많이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핵심 문제에서 이렇게 문장으로 잘 안 되긴 하겠지만요. 주의해 놓으시게. 먼저 1번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상태가 근데 5개월이면 얼마 정도 지났을까입니다. 3개월은 지났겠죠. 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별표 과태료는 얼마다? 30만 원이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아까 3개월까지가 별표가 30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 지났죠. 그리고 6개월 이내까지는 얼마였습니까? 50만 원. 여기도 틀렸 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몇 개월이면 얼마입니까? 이렇게도 내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개업공사 별표가 30만 원이다? 아니다. 계속 걸어놓고 영업하겠다. 돈을 끝까지 받아내겠다. 안 된다. 자격증은 사유서도 있고 그리고 봐주는 별표 50이 아니라 30도 있는데 등록증은 그런 게 없다입니다. 50.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협회가 운용실정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 별표의 과태료가 400이다. 얼마? 3개월 이내 그랬습니다. 별표 얼마다? 300이다. 딱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별표는 4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과태료 부과권자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하고 사업자. 그다음에 시도지사는 자격증 반납 그리고 연수교육. 나머지는 등록관청 특히 시도지사 잘 보세요. 입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서 먼저 과태료는 동기나 결과 같은 거 반드시 참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분의 1 다른 숫자 아닙니다. 2분의 1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별표 50도 됐잖아요. 그 안에서 가중 감경하는데 그렇다고 100만 원짜리가 200되고 500이 1000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00만 원이나 500만 원은 초과할 수 없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신고에서 신고관청에서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여기는 상당히 꾸물거리네요. 우리 보통 등록관청은 7일 정도면 됐는데 여기는 열흘 이내에 등록관청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지금 현재 갑이 2번 얻어맞았으면 다른 쪽에서 얻어맞았으면 합쳐서 나중에 업무정지가 내려줄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열흘 이내 통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만 1번만 보시가 먼저 핵심 문제에서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등록관청 아니죠. 누구? 시도지사.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시도지사죠. 여기도 X. 자, 그런 쪽으로 핵심 문제 1번도 X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교육은 꼭 한 문제. 자, 거기다 이제 형벌도 1학년만 반드시 한 문제. 과태료도 한 문제 나오면 3개 정도는 또 꼭 나올 거다. 요번 시간도 정리를 잘해서 한번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확실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